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저 사피엔코리아 서웅입니다. 네, 제가 이 행사에 대한 메일을 처음에 받았을 때 부산에서 열린다 그래가지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오케이 했습니다. 제가 초중고를 부산에서 나왔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동래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핑계 삼아서 어제 밤에 회사 마치고 내려와서 집에 가서 엄마가 차려주시는 집밥을 먹고, 아침도 굳이 안 먹겠다는데 아침도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고 택시 타고 오니까 여기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래서 좀 일찍 도착해서 부원장님과 잠깐 얘기도 좀 나누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혹시 여기 발표한다니까 혹시 유튜브로 중계되냐 그래서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보니까 실황 중계가 되고 있다고 어디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줄 걸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사피오는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고요. 조금 더 얹어서 그 데이터 센터 향으로 저희는 만들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모델들이 있고요. 슈퍼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그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현재 인공지능 응용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그냥 이 업계를 싹 쓸고 있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을 바라보는 어떤 저희의 시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예상,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 MPU 반도체를 만드는 이 사피온이나 여러 회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재밌는 발표가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아까 읽으시느라고 힘드셨죠?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네, 다음 장. 제가 넘기나요? 제가 넘기는군요. 죄송합니다. 네. 네, 결국 제너레이티브 AI죠. 생성 모델이 워낙 핫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될지 너무 무궁무진해서 이런 파운데이션 제너러티브 AI 모델들을 받아다가 어디다 쓸지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런 응용들을 굉장히 큰 연구소, 연구 단체나 회사들에서 다양하게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랭귀지 모델을 하기 위해서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응용 서비스도 개발이 돼야 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컴퓨팅 리소스들도 같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 삼박자가 맞아야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돈이 되느냐, 돈이 되는 사업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인터넷에서 소라 AI라고 쳐보면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이 홈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시연 영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 밑에 있는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도쿄 거리를 걷고 있는 어떤 여잔데 따뜻한 네온 사인들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뭐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 정말로 어디서 촬영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저는 사실 이 소라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뜻 아시나요? 이 소라, 왜 소라라고 부르는지? 이 소라가 우리 소라색 아시잖아요. 일본 말로 소라가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약간 그 오픈 AI에서 이제 소라라는 이름을 왜 일본 이름으로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무궁무진하게 뭔가를 좀 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이제 소라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나중에 하늘이라는 그 우리나라 이름으로 모델들도 좀 나오고 서비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 보면 굉장히 팬시하게 이렇게 몇 가지 시연 영상들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소라 오픈 AI 치면 그냥 나오거든요. 뭐 비슷한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잘 된 것만 보여주면 이런데 아직까지 동영상 만드는 데는 조금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오류들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뭐 그 아스팔트 도로에서 늑대 5마리, 아기 늑대 5마리가 뛰노는 모습을 뭐 동영상 만들어줘. 그러면 그게 이제 물리 엔진이 잠깐 오류가 나가지고 3마리가 됐다, 4마리가 됐다, 뭉쳤다 흩어지면 다시 6마리가 됐다, 막 이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완전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 정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이게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 그 뉴욕타임즈에서 그 뉴욕타임즈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랑 같이 이제 걔네들이 파트너니까 이렇게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을 한번 걸었었어요. 그래서 막 소송하는 와중에 이 서비스가 팍 나오는 걸 보고 소송은 소송이고, 야, 이렇게 대단한, 이 마치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촬영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이런 동영상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오픈 AI 진영에서 만들고 있는 이 모델들은 정말로 뭐 GPT-4뿐만 아니라 예전에 뭐 175빌리언 그랬는데 지금 이제 1 트릴리언 막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이 소라 AI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사이즈의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들이 많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상품, 굉장히 팬시하잖아요. 딱 보면 놀랍고. 근데 이거를 서비스하려면 결국은 뭔가 다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제품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돈을 지금은 아무도 돈을 못 벌고 엔비디아만 돈을 벌고 있죠. 네. 돈 버는 이 랭귀지 모델 나오고 나서 돈 버는 회사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돈을 막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오픈 AI도 넣고 미스트랄 AI도 넣고 뭐 메타에도 넣고 뭐 여기저기 다 넣고 있는데 돈은 다 그 돈은 다 엔비디아를 통해서 다 엔비디아만 돈 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상업성이 현재까지는 수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지금 랭귀지 모델들 도표를 그린 거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이쪽 축이 Y축이 이제 파라미터 사이즈고요. 이게 이쪽이 나온 시기입니다. 근데 오픈 AI가 막 성공하고 그런 서비스들이 막 나오니까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LLM이라고 부르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델들이 아마 이게 아까 원장님, 부원장님 만나서 얘기 나눴을 때 자체 여러 군데 이제 슈퍼컴퓨터도 키스티도 자체 모델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국내에 있는 여러 업체들도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굉장히 데리베티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여기도 계속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보면 이게 1빌리언 사이즈 근처에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1에서 10빌리언 정도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바라보는 대부분의 랭귀지 모델들은 다시 이런 애들 가지고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라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고 엄청난 돈을 투여해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돈이 될 것 같은 사이즈는 사실은 이 정도로 보고 있어서 여전히 이런 응용들에 타겟팅하는 랭귀지 모델들, 그러니까 1빌리언에서 10빌리언 사이즈의 모델들이 굉장히 또 각광받고 뭐 논문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산업에서도 이런 모델들이 되는지 한번 시도해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영이 요렇게로 좀 나눠져 있어요. 앞으로 어디가 핫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관심은 이쪽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지금은 이제 거의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모델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SLM이라고, LLM은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SLM이라고 불러요. 스몰 랭귀지 모델. 그다음에 SLLM이라는 표현도 또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죠? 스몰러 라지 랭귀지 모델. 경계가 어딘지 누구 한 명 딱 쳐주지 않지만 뭐 위키나 나무위키에서 아마 잘 넣어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SLLM, 그러니까 스몰러 라지 랭귀지 모델과 라지 랭귀지 모델은 한 70빌리언 정도에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LM이라는 거는 스몰 랭귀지 모델인데 걔는 이제 1빌리언에서 10빌리언 정도 사이고요. 그러면 10에서 70빌리언까지는 SLLM, 그거보다 커지면 LLM.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릴 수는 있고요. 대충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GPT-4 등 굉장히 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거대 언어 모델만 살아남진 않을 것 같고 좀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했고요. 랭귀지 모델 많이 들으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SLM 혹은 SLM이라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라마2가 아마 이제 메타에서 개발한 모델들이고요. 라마2 굉장히 유명하죠. 7빌리언, 13빌리언 여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넘어가진 않아요. 70빌리언 넘어가지 않고 미스트랄이라 그래서 그 프랑스의 AI입니다. 최근에 시리즈 A까지 작년에 했었고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그 돈 다시 엔비디아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미스트랄.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은 MS에서 개발한 거고요. 여기 장표에서 갖는 의미는 뭐냐면 랭귀지 모델들은 보통 벤치마크 스코어 매길 때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매트릭을 가지고 매기는데요. 커먼센스 리즈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상식 수준에서 얘가 답을 줬냐, 이 답이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상식 수준에서 답을 줬냐라는 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뭐 언어를 얼마나 이해했냐,
그다음에 매스 코딩이 있는데 요거 좀 볼만해요. 이 미스트랄이나 파이2 모델은 이제 MS에서 파이1이 나오고 나서 이제 파이2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름에서 알듯이 파이썬 코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짜줍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거에 맞게 개발도 했겠지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목적에 최적화돼서 모델이 개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면 엄청난 큰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응용이 있다.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모델 사이즈를 줄이고 트레이닝을 좀 더 잘하고 그거에 적합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하면 수치가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숫자가 높으면 좋은 스코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다른 것들도 좋긴 한데 이거는 말해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얼마나 잘 생성하느냐인데 코딩 스코어가 보면 이 70 빌리언에 비해서 거의 1.5배 이상 좋습니다. 약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의미에서 이 고추 그림을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제미나이 나노2는 이제 요 밑에 애들이 이제 결국 온디바이스 AI라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삼성을 비롯해서 핫해졌는데 온디바이스 AI에서 돌릴 수 있는 랭귀지 모델이 뭘까를 고민하는 진영이 또 있습니다. 네, 구글이 구글 레퍼런스 폰에서 올린 모델이 이거거든요. 얘들도 보면 일단은 온디바이스 AI로 올리려면 모델 사이즈가 요거 이상 커지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 온디바이스 AI를 하려면 이제 포터블 디바이스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의 메모리 사이즈는 LPDDR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100GB 이상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메모리 사이즈는 그 D램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거고 D램 사이즈를 고려하고 또 에너지도 고려했을 때 이 10빌리언이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도 사이즈에서 뭔가를 잘하고 싶은 그런 모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클수록 좋은 거는 꼭 아니다. 크면 좋긴 하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목적에 따라서 랭귀지 모델들을 좀 만들 수 있다. 심지어 한참 그 컨볼루션 뉴럴넷 기반의 이제 비전, 이미지 처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옛날에 엠니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셋이 이렇게 숫자 쓰면 이게 1인지 2인지 3인지 그 초창기의 모델들은 인테저 4빗, 2빗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넘버 포맷의 프리시전을 계속 낮춰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낮추다가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이 팍 나오면서 그런 4개가 쏙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이게 유행처럼 돌고 도니까 이게 원빗으로 우리가 LLM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죠. 이게 사실 연구 주제로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원빗 LLM은 만들면 트레이닝을 원빗으로 하진 않을 거잖아요. 결국은 트레이닝은 트레이닝대로 하고 걔를 다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찌 됐든 메모리 풋프린트도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고 연산도 원빗이면 그냥 엔드워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 우리가 FP16 대비 인트 8 대비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사실 원빗으로 애큐러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런 목적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아니면 이제 부착해서 헬스케어 관련돼서 그런 디바이스들은 큰 걸 못 올리니까 근데 랭귀지 모델은 쓰고 싶고 그리고 또 에너지 소모도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특정 목적에 맞게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모델 사이즈가 사실은 패러미터 개수거든요. 근데 그 패러미터가 1바이트짜리냐 2바이트짜리냐에 따라서 메모리 풋프린트는 결정이 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모델 사이즈는 그냥 패러미터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원빗으로 바꾸면 실제로 에너지 소모가 요만큼씩 준다는 의미를 당연하게 메모리 트래픽이 줄고 그다음에 연산이 주니까 그렇게 되겠죠. 연산의 횟수가 주는 건 아니고 연산의 단위가 주니까 다양한 목적의 랭귀지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 있어 할 거는 다 챗GPT 다 쓰시나요? 저 엄청 쓰거든요. 심지어 유료 버전 쓰면은 그 마케팅 슬라이드도 그 그림 일러스트레이터를 여기 일러스트레이터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내가 어떤 컨셉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피온이 만드는 MPU를 구축된 데이터 센터를 그린 AI 형태로 뭔가 이렇게 녹색과 이런 것들을 아무튼 잘 만들어줘. 그러면
수풀 안에 데이터 센터 딱 지어주고 사피온 로고가 딱 박혀 있는 그 서버 시스템을 쫙 그려줘요. 근데 사피온 로고가 좀 큰 것 같은데 좀 줄여줘. 그러면 그거에서 다시 업데이트 해주고. 이게 사실은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우리의 컨셉을 잘 설명해주고 그들을 이해시킨 다음에 첫 번째 결과물을 봤는데 적어도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2주 받은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피드백 써서 주면 다시 한 2, 3일 또 걸리고 이게 반복될 때마다 돈과 시간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 챗GPT 유료 버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사실은 뭐 한 10분도 안 걸리죠. 내가 어떻게 입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입력한 대로 잘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나오는 서비스가 뭐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도 해요. 얼마나 명령을 잘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일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서 MSS도 그런 걸 개발합니다. 이렇게 원래 프롬프트 오리지널 프롬프트가 이거예요. 나 모르겠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야. 쫙 해주잖아요. 그럼 LLM 링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얘가 챗 GPT가 잘할 수 있는 스타일로 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풋 토큰 개수가 돈이에요. 그 유료 버전은 토큰에 제한이 없긴 하지만 무료 버전은 토큰 수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 인풋 수가 많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에너지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도 에너지를 소비를 줄이기도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계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한참 작년에 이제 챗GPT 나올 때는 야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면 또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사실은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이런 툴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랑 비교했더니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더 결과가 더 좋은 거죠. 원하는 스타일로 이런 세상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하자 보면 이제 사피온이 이따가 회사 소개 자료가 좀 있긴 한데요. 그 SK텔레콤, SK그룹에서 스핀오프한 자회사인데요. 그래서 텔코라고 해서 이제 텔레콤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텔코에서 목적으로 하는 LLM들 서비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뭐 요금제나 이런 거 쓰고 싶은데 이런 거 물어본 사람 요즘 거의 없긴 하지만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쳐봐서 그냥 하죠. 그러니까 뭐 추천 모델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 고객의 그 사용 패턴에 의해서 회사의 이득을 최대로 가져오면서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레커멘데이션 모델을 광고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불만들이 접수됐을 때 이거를 그냥 그 보통 저희가 그 FAQ라고 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떤 게시판에 들어가서 만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FAQ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는데 한참 걸리고 이메일로 오면은 가끔 까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답변 줄 수 있느냐 이런 고객 대응을 위한 모델들이 있고요. 이런 거를 위해서 각각의 텔코 회사들이 다 자기들만의 모델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학습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랭귀지 모델들은 이제 그 제너러티브 AI 모델 그냥 제너럴 퍼포스로 사용하는 오픈 AI나 뭐 구글 바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하지만 프리트레인드 모델 가지고 다시 데이터셋으로 다시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런 특정 목적의 랭귀지 모델들은 여전히 데이터셋이 있다는 가정하에 내가 트레이닝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이피션시를 높이면서 그 응용에 최적화된 랭귀지 모델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고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 온디바이스 AI 얘기인데요. 갤럭시에 작년에 이제 공개하면서 최근에 그 되게 좋아졌죠. 삼성의 이미지가 다시 올라갔고, 야 애플은 뭐 하는 거야? 애플은 AI 왜 안 하는 거냐? 하고 있겠죠. 소문을 안 내서 그렇죠. 어느 순간 짠나고 나오겠죠. 삼성이 지금 이 틈을 이용을 해서 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온디바이스 AI냐, 끊어져 있는 온디바이스 AI냐, 혹은 내가 처리한 데이터가 이게 이제 시큐어 데이터여가지고 어딘가에 보내서 처리하는 게 이제 좀 어려운 상황. 이런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에서 바로 처리하고 버리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경우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많이 쓰는데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사이즈 큰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객들의 눈높이는 이미 여기에 가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 책상에 앉아서 챗GPT로 물어봤을 때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서 물어봤더니 그냥 얼토당토 않는 답변이 막 나오고 있으면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고객 맞춤형이나 아니면 특정 목적에 맞는 랭귀지 모델들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아마 이제 작은 사이즈에서 그 고객의 성향을 판단한 다시 재트레이닝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계속 개발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삼성에서 모델 사이즈를 얘기해 주지는 않았는데 대충 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폰에서 써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에서도 자기들 이제 레퍼런스 폰 회사가 이거를 이제 제미나이 나노, 제미나이도 이제 나노 프로 울트라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그 랭귀지 모델들을 포팅해서 많이 쓰고 있고 여기도 공개는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픽셀 A에서 올라간 게 3.25 빌리언 사이즈 정도 되는 거. 근데 이쪽 시장은 사실은 사피온이 노리는 시장은 아닙니다. 이쪽은 완전 다릅니다. 이쪽은 진짜 그 극도로 이피션시를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들은 데이터 센터형이기 때문에 HBM을 디포트로 깔고 가는데 온디바이스 AI에 HBM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LPDDR도 굉장히 밴드위스가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수백 기가바이트 per 세컨드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예측이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너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거는 맞는데요. 25년, 26년, 27년이 이렇게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시장이. 근데 마켓 그로잉 아까 말씀드린 계속 마켓 얘기하면 이 마켓 그로잉 하면서 돈은 다 누가 번다? 엔비디아만 벌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리캡을 해보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굉장히 팬시한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들이 제너러티브 AI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있는 세상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팬시하게 관심을 끌었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그냥 제너럴 퍼포스 제너러티브 AI가 아니라 특정 목적에 받는 거에 그 시점에 그 시적절한 그런 것들을 원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은 이런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핫해진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은 현실적이진 않지만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링고 LLM 링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죠.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뭐 텔코의 예를 들긴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자기들만의 LLM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도메인 스페시픽한 LLM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돈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모든 지금은 전기세 이코로 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얘를 서비스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랭귀지 모델을 175빌리언짜리를 돌려서 한 번에 한 유저밖에 처리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얘를 모델 최적화를 했더니 10빌리언 밑으로 내렸다. 그러면은 그냥 리니어 스케일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한 사람이 쓸 수 있었던 컴퓨팅 리소스를 가지고 17명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에너지는 사실은 제곱에 비례해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제곱이 반비례하겠죠. 그런 식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이게 결국 이 서비스 자체가 현실성이 있냐 없냐라는 얘기로 귀결되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서비스는 약간 도메인 스페시픽한 랭귀지 모델들을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희는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했던 그 어떤 제품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혁신적인 기술이 한번 팍 나오고 이 기대 심리가 그걸 이제 대중들의 이제 관심을 막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들이 막 나오는데 이때는 돈이랑 상관없이 일단은 관심을 끄는 서비스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 오픈 AI, 소라 뭐 이런 애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트로프 오브 디스일루저먼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막상 해봤더니 이게 막 너도 나도 뛰어들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돈이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시장이 어느 순간 이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회사들 몇 개만 남고 막 돈이 몰리다가 죽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요거 슬로프 오브 인라이트먼트 이거 한국어로 하면 뭐 계몽 단계인가요? 계몽 회사. 이렇게 했지만 이제 살아남은 회사들이 이게 진짜로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플래터 오브 프로덕티비티라고 이제 양산성을 갖추는 서비스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요게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보통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요게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이제 보통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고 가트너라고 해서 이제 정보 유명한 이게 이런 거 리포트 내주는 회사에서 분석을 해준 거고요. 지금 단계는 저희는 봤을 때 약 한 요 정도 단계에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곧 반도체 회사들뿐만 아니라 서비스들도 막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데 한번 슬로프 내려갈 것 같고 그게 이제 결국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요 시점 진입을 하면서 이제 양산성 있는 제품들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찾아 나가는 과정들을 저희 같은 중소 그 반도체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리딩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AMD도 계속 이제 데이터 센터형 GPU를 말이 GPU지 지금 나오는 데이터 센터형 GPU는 그냥 앞에 그래픽은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컴퓨팅 유닛입니다.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다 떼버렸거든요. 데이터 센터형 GPU들은 아예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픈 AI는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얼마 달라 그랬죠? 자기 반도체 개발하는데 뭐 하도 어마어마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샘 알트만이 얼마 달라고 하니까 그분 성함 갑자기 또 텐스토렌트 그 대표이사님 짐 켈러신가 그분이 그 뭐야 SNS에서 그랬죠. 네가 말한 거에 10분의 1만 있으면 나는 만들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막 재미있는 아이씨들. 아무튼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이분 말도 맞는 것 같고 저분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아마존, 메타 다 각자 자기들 NPU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걸 개발하고 있냐면 그들은 제너럴 퍼포스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기들의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목적이 명확하고 여전히 그들은 레커멘데이션 쪽으로 조금 더 하고 있지 않을까요? SNS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인스타그램 관심 있게 계속 띄워줘야 사람들이 볼 텐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체 NPU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GPU는 워낙 핫하니까 이 시점에서 지금 엔비디아 GPU가 계속 먹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돈이 되고 있느냐는 사실은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GPU H100 그거 엔비디아 자기 그 마진이 솔직히 한 70에서 90% 되는 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다가 전기세는 또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피온한테도 기회가 잘하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이 워낙 이렇게 막 제곱으로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만 먹어도 몇 천억 이상 되는 그런 시장에 저희는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죠. 네, 그 다음 얘기는 사실 엔비디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돈을 갑자기 많이 번 이유가 원래는 트레이닝은 엔비디아 GPU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왜냐하면 병렬 처리도 해야 되고 그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는 카드 내에서 하나가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분산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모아야 애그리게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카드 투 카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고 혹은 서버 투 서버로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도 분산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GPU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의 이상의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사피온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트레이닝은 알았어 GPU 엔비디아 GPU 사다 쓸게 하지만 우리는 추론은 우리께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거야 라는 그런 모토 철학을 가지고 막 왔는데 랭귀지 모델이 사이즈가 너무 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닝에서 썼던 그런 피처들 분산 처리 기능 그 다음에 카드 투 카드 서버 투 서버에 대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 하드웨어 그 기술들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돼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웨이퍼 스케일로 처리를 하는 여러 NPU 회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개였는데 그 NPU 회사들이 SRAM을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익스터널 메모리 필요 없어, D램 필요 없어
인터널 메모리에다가 다 모델 다 핏하게 쓴 다음에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인터널 메모리 올라갈 수 있는 모델 사이즈로 넘어가서 버리니까 걔네들이 이제 버려져 버린 거죠. 결국 이제 다시 익스터널 메모리로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HBM이 각광을 받게 됐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그런 계기가 돼 이제 뭐 다시 또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올라오겠지만 그래서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에서도 그 엔비디아의 그 플래그십 모델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H100, H200, 앞으로 나온 뭐 B100, B200 이런 제품들이 학습에뿐만 아니라 추론에도 사용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도 그걸 이제 눈치챈 건 아니죠. 엔비디아는 진즉 알았겠죠. 네, 엔비디아가 그래서 여기 보면 님이라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NIM 어떤 서비스를 런치를 했는데요. 추론 나 이런 거 나 미리 다 만들어 놨으니까 니들 뭐 텐서플로우가 됐든 파이토치가 됐든 일단 상위 레벨에서 모델 개발자들이 있으면 보통 저희 MLOps라고 하죠. 니들이 예전에 개발해서 추론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 한 2주 이상 걸렸던 거 우리 것 NIM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몇 분이면 할 수 있어. 우리 GPU 써가지고 이거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써가지고 하면 몇 분이면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써. 그러면서 이제 자기 쪽으로 계속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에서도 GPU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거 하려고 하고 네, 경계현 삼성전자 부회장님, DS 부문장이시기도 하고 네, 앞으로 인퍼런스가 결국은 인퍼런스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 뭐 저희 사피온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론에다 더 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추론이 옛날에처럼 이제 진짜 작은 경량화된 넘버 포맷도 굉장히 로우 프리시전을 갖고 모델 사이즈도 작고 트레이닝에서 필요 없었던 기능에 이피션시를 올리는 거 그렇게 타겟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론은 맞는데 추론에서 요구하는 어떤 하드웨어 스펙, 소프트웨어 스펙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부원장님께 말씀드리게 됐지만 학습에서 원하는 그런 리퀘어먼트랑 추론에서 원하는 리퀘어먼트가 조금 맞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엔비디아가 돈을 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너러티브 AI뿐만 아니라 저희 뭐 AI 응용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스택이 필요하고 밸류 체인이 필요하고요. 어플리케이션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도 그걸 갖다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거 이제 유저에 가장 근접하게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들은 결국은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할 수 있게끔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는 일이고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지금 뭐 수십조, 수백조씩 지금 돈을 땡기고 있는 여러 유명한 연구 단체나 회사들이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일들도 하고 있고 사피온은 요 밑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서비스 이 위에 버티컬 밸류 체인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려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 수익성은 결국 하드웨어 장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엣지랑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 분석인데요. 네, 이쪽에 사실은 엣지가 더 시장이 컸었고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막 올라와서 이제 쫙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건 앞에 설명드렸고요. 이게 데이터 센터, 엣지, 온 디바이스 AI 이게 어느 하나가 시장을 주름잡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목적에 맞는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거고 목적에 맞는 형태의 하드웨어와 목적에 맞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랭귀지 모델들이 계속 개발이 될 거고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응용들은 데이터 센터까지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어떤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엣지는 그 소호 박스, 셋탑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스크탑 사이즈 정도 아니면 리눅스 서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PCI 카드. 온 디바이스 AI는 네트워크에 끊겨 있든 끊기지 않았든 간에 뭐 어떤 포터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사이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사업 분야를 다 노리고 있는데 사피온은 사실은 이쪽은 타겟팅을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마케팅 자료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랑 엣지 향을 향해서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위에 있는 거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GPU 대비 GPU의 동일 성능 대비 저희 거 NPU를 사용했을 때 전력 효율이
약 한 2배 정도 좋거든요. 모델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진짜로 니들이 GPU에서 최적화를 했어? 이런 질문을 할까봐 두근두근합니다만 그들이 공개한 걸 가지고 보통 ML퍼프라고 벤치마크에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 돌린 거고 거기에 있는 수치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나름 최적화한 것들 그들이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 기반으로 했고 거기에 저희 또 ML퍼프에 올려가지고 에너지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거짓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파워 이피션시를 저희는 한 2x 정도 보고 있고 물론 살 때 가격도 더 저렴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들도 사실은 엔비디아도 저렴하게 팔려고 맘만 먹으면 팔 수 있는데 비싸게 팔아도 팔리니까 비싸게 팔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탄소로 환산하면 뭐 이 정도의 탄소 절감이 될 거고 1년에 나무를 이렇게 15만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소개 잠깐 드릴 건데요. 사피온은 원래 SK텔레콤에서 그 예전에 2015년이었나요? 그 이세돌이 바둑둔 그 알파고랑 바둑둔 시기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내부 과제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FPGA에 자이링스 FPGA 레퍼런스 FPGA 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 아키텍처를 넣어서 X110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죠. 사실은 하드웨어는 그 자이링스 레퍼런스 FPGA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아니고 거기에 어떤 아키텍처를 얹었냐가 중요한 거여서 저희는 첫 번째 제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SK텔레콤 내에서 써보신 분 계시겠지만 누구 AI 스피커 있어요. 거기에서 물어보면 데이터 센터로 그 SK텔레콤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 연결이 돼서 X110이 구동을 해서 답변을 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거기까지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X110 가지고 그 피지컬 보안이죠. 물리 보안인데 이제 비디오 서베일런스 관련된 데 이제 같이 썼습니다. SK 그룹 내에 지금은 SK 쉴더스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는 ADT였죠. 거기서 응용을 했고 보다 보니까 텔레콤은 이거 일단 첫 번째 SK텔레콤 내에서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일단 업의 특성상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스피노프를 SK텔레콤으로부터 스피노프를 이때부터 사실은 조금 뉘앙스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에 이오 X110이라고 하는 FPGA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에이직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X220이고요. 이게 이제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데이터 센터형 AI 가속기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 2022년에 이게 이제 상품성이 있어서 2022년에 이제 스피노프를 했고요. 스피노프 할 때 그 사피온 잉크라고 하는 회사를 먼저 했고 사피온 코리아는 사피온 잉크의 또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피온 코리아는 SK텔레콤의 손자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11월에 X330이 두 번째 에이직 제품이고요. 이 X330을 런치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양산 셋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이제 양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피온은 이런 프로덕트 라인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SoC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칩으로 판매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판매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만약에 혹시나 저희가 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칩 달라고 하면 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PCI 카드 형태로 제공하는 게 가장 요 시점 요게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는 또 이걸로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는 저희가 이제 커머디티 서버들을 뭐 슈퍼마이크로, 델, HP 같은 이런 서버 회사들과 같이 해서 그 서버에다가 저희 카드를 장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사피온의 견적을 요구하게 되면 이 서버로 견적을 보통 주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렉스케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는 것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타겟팅을 하고 있긴 한데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일단은 SK 그룹 내에 이제 캡티브 마켓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SK 그룹 내의 여러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버티컬 솔루션들, 타겟 인더스트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랭귀지가 이제 LLM이긴 하지만 이 다른 것들은 다 예전에 그 비전 중심의 컨볼루션 뉴럴 넷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였어요. 버티컬 솔루션들의 대부분이 CNN이었고 이제 랭귀지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도 같이 지원의 필요성을 갖고 있죠.
프로덕트 로드맵은 중복인데 X20이 먼저 나왔었고 X20에서 X330으로 가면서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톱스고 여기 있는 테라플랍스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인테자가 그 에너지 이피션시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인테자는 정해진 내가 포커싱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다이내믹 레인지가 좁을 때는 픽스드 포인트를 쓰는 게 좋은데 어떤 내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다. 그러면 이제 뭐 픽스드 포인트 연산을 쓰면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이라 그래야 되나? 이만큼의 분산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 정도로 줄이고 얘를 다시 이렇게 128개로 자른다든지 256개로 잘라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리 프로세싱 혹은 캘리브레이션 단계가 필요하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동소수점 연산자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저희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8빗을 지원을 하게 됐고 에너지 이피션시는 얘보다 더 좋긴 합니다. 네, 뭐 다른 아키텍처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 이피션시를 높였고요. 성능은 거의 4배가 됐죠. 성능은 4배가 됐는데 에너지는 약 한 1.5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에너지 이피션시 입장에서는 한 2배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컴팩 카드는 이미 지금 서버 밸리데이션 수준까지 지금 와 있고 요게 SoC가 2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냥 이 곱하기 2한 개의 스펙인데요. 프라임 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품 나와서 기능 검증 중에 있습니다. XE31 요 브랜드를 공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엣지형으로 저희가 제품을 준비하고 있고 그건 이제 소호 박스나 셋탑 이런 데 이제 넣는 걸 계산하고 있고요. XA3는 이제 오토향으로 저희가 이제 IP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회사 소개는 간략히 줄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2가지 제품군이 있고 네, 여기 좀 넘어가면 저희 이제 사피온이 데이터 센터뿐만 여기 이제 데이터 센터도 있긴 합니다. NHN이나 뭐 SK텔레콤, 뭐 SI 업체들도 있고 여기 이제 텔코고 다양한 버티컬 솔루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SK텔레콤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 011 SK텔레콤 쓰시는 분들 스팸 문자는 다 저희 거 써가지고 걸러지고 있습니다. 비디오 업스케일링은 이제 비전 중심으로 해서 업스케일링 서비스를 실제로 지금 방송국이랑 하고 있고요. 네, 이게 해피해빗이라고 옛날에 제주도에 있었는데 지금 서울에서 을지로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들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컵 이렇게 반납하면 씻어서 다시 주는. 네. 그래서 막 저희들 개발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챌린지가 GPU랑 비교하는 챌린지예요. 저희 제품 쓰시는 분은 앞으로 계시겠지만 이거 지원돼요. GPU만큼 돼요. 뭐 쿠다에 대응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쿠다 써서 개발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쿠다 써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델 개발자들은 쿠다 쓰긴 하는데 실제로 응용 개발자들이나 이미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쿠다까지 가실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쿠다처럼 되는 뭔가가 있냐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SDK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다음 제품 언제 나와요?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받고 그래서 개발 기간 줄여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H백은 얼마인데 사피온 제품은 얼마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기에는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이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몇 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이슈들이 산재하고 있고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네, 기업 가치에 대한 얘기인데 네, 아무튼 저희는 뭐 이거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에서도 이제 요약하면 그 GPU가 사용되고 있는 그 제너럴 퍼포스 랭귀지 모델들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너무 크기도 하고 그거를 하면서 GPU만큼 성능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스택도 그만큼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돈이 되는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될 것 같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들이 돈이 되는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그냥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결국 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피션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기회에서 모델 사이즈도 좀 작은 사이즈가 나올 거고 그거에 최적화돼서 우리는 이피션시를 갖고 있으면 GPU 대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센터님 발표 들으면서 저는 그 주로 이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사피온이나 또 리벨리온 같은 이제 그 거대 그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뭐 감동도 받고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단기간 내에 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센터님 저희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야 돼서 네. 네, 시간이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0시까지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저희 저쪽에 질문이 있으셔서 마이크 한번 전달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그 세미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뭐 LMM이든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에 따라서 모델 사이즈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거대 이제 모델을 경량 모델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칩은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개 모델을 다 수용하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타겟되는 메모리 사이즈하고 염두에 두는 이제 파라미터 모델이 있을 텐데 그 지금 현재 사피온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집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량화 시키지 않으면 네, 결국 이제 분산 처리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피온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칩 간에 서비스할 때 인퍼런스 서비스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네. 소프트웨어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네, 궁금해서. 현재 예. 네. 사실 지금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카드 하나 안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거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올해 안에 멀티 카드로 확장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은 PCI 기반으로만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가거나 카드 투 카드 인터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분산 처리는 올해 이제 제품 개발 계획이 있고 내년까지 해서 양산성을 갖출 거고요. 근데 현재 제품은 그렇고 다음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엔비디아 엠브링크에 대응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렉 스케일까지 스케일러빌리티를 갈 수 있어서 멀티 카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때 이피션시나 뭐 어떤 오버헤드가 적게끔 하드웨어 기술도 만들고 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피션시는 카드 하나 혹은 두 개에서 돌아가게끔 적어도 서버 안에서 분산 처리됐을 때 이피션시는 GPU 대비 훨씬 좋게 만들고 서버가 넘어가는 렉 스케일로 갔을 때 분산 처리는 일단 기능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서버 투 서버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 네, 이제 네, 네. 서버 안에면 결국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PCI 네, 버스밖에 네,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모델 인퍼런스 분산되는 거에 따라서는 뭐 네. 요즘 엠브링크나 굉장히 속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이 서버 안에서 칩 투 칩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네. 커뮤니케이션 물리적인 스택을 또 이렇게 네. 만드시려고 한다고 네, 네, 네. 이해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저희가 예전에는 SOC를 개발하면 다음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그 SOC가 옆에다 붙여놓은 익스터널 메모리까지 포함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가정을 하고 아키텍처를 잡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멀티카드로 가게 되면 이 서버 시스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어드레스 스페이스, 그러니까 다른 칩도 내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바로 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메모리 시스템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그렇게 돼요. 예, 결국 이제 컴플렉시티가 올라가고 이피션이 떨어지는 방향인데 뭐 대세가 그러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여기서 받도록 하고요. 저희 또 중간 식사 시간 때 네트워킹하면서 추가적인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또 AI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사피온의 서웅 센터장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